예, 자동 세차장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택시 기사님의 제보인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건 좀 보시면서 누구의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지 좀 각자의 판단이 좀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3일 전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 제보자는 택시 기사인데요.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차가 지저분했기 때문에 세차하고 영업 나가자.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LPG 충전소에 갔습니다. 여기에 자동 세차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처음 간 것도 아니고요. 거의 매일 들르다시피 한 곳이고 그 세차장도 수십 번이나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원래 눈 많이 온 다음에는 또 손님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담당자가 나이 든 직원 좀 한 명밖에 없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곳인데요. 그런데 좀 서둘러 진행하는 느낌이 있었고 또 앞차와의 간격이 좁았는데 좀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해서 그 안내에 따라 가지고 안쪽으로 갔어요. 자, 들어간 다음에 세차 끝나는 동안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기다렸는데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때 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운전석 옆면이 긁혔습니다. 아이고. 자,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한 제보자 곧바로 직원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 반응은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뭔 짓을 했길래. 자, 사고 당시 영상과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전전날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엄청나게 밀려있더라고요. 조졌거든요. 근데 그 직원 혼자 70대 가까이 되신 분 혼자서 하더라고요. 제가 드르륵 사고 나서 차를 빼고 나서 보니까 차가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차가 이탈해서 레일에서 기계가 쳐가지고 지금 차가 박살이 났다. 그분이 차에서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박살이 나냐고. 브레이크 등 밟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 여기 몇 달 다녔습니다. 제가 무슨 브레이크 등을 밟아요.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등을 밟거나 핸들을 조정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위에 관계자분 연락 좀 달라고. 그랬더니 못 주겠다고. 자기 책임 없다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설명 좀요.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세차장 직원이 바로 이 제보자의 책임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드르륵 소리를 듣고 나서 내려서 차를 확인해 보니까 운전석 옆부터 뒷좌석 아래까지 심하게 파손이 돼 있고 기름때까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차인데 망가진 걸 보고 너무 놀란 제보자가 담당 직원을 불러서 이 차량 상태를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 담당 직원, 차에서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박살이 나냐? 브레이크 밟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보자 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세차 중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이 레일에서 이탈하면서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었는데, 이 제보자 운전 경력만 20년이 넘고요. 또 세차장을 수십 번 이용해 왔다고 해요. 자신이 만지거나 조작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작진이 제보자가 보내준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확인해 보니까 드르륵 소리가 난 뒤에 빨간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났다는 직원의 주장과는 좀 달랐던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예, 지금 뭐 설명 들으신 것처럼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제보자가 세차 도중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직원의 안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보자가 정말 중간에 핸들을 조작한 건지 아니면 세차 기계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까지는 이게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네. 예, 자 교수님. 네, 제보자가 그래서 관리자 연락처를 요구를 했는데 직원들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큰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직원은 뭐 별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무시하고 다른 업무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그 담당 직원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차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제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또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뭐 안 되겠어서 약간 이렇게 뭐 좀 말싸움이 났겠죠. 그랬더니 직원들은 제보자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업체 관리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제보자와 그 세차장 관계자 통화를 어렵사리 했습니다.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영상 봤는데 사장님이 잘못된 걸로 내가 판단을 돼요. 나오면서 사장님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아요. 어디 부분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던가요? 출구에 나오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밟았던가요? 예.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그 보험사를 얘기하시고요. 보험사를 보내세요. 근데 제가 피해자니까 저랑 이야기하셔야죠. 사장님이 자꾸 그러면은 우리가 네. 사장님을 고소하고 우리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협박하시는 거네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아. 법적으로 문제할게요. 법적으로. 아, 자,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은 앞서 이제 후방 영상을 보면 드드드득 하고 나서 이거 뭐야 하면서 본능적으로 밟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예. 그때 밟은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레일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브레이크 밟았으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세차장 입장에서는 우리 잘못보다는 브레이크 밟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장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일단은 자차나 보험 처리하시고 만약에 세차장 과실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보험 처리나 다른 걸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개인 택시입니다. 택시에서 이거 지금 자기 차량 사고 자차 보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고 이력도 남고요. 아, 보험료 할증이 개인 택시는 많이 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사실 끄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누구 잘못이 따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기사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간에 세차장 이용하다가 피해를 본 입장인데 피해자인데 사과는 전혀 못 받고 자꾸 자기 탓만 하기 때문에 책임도 회피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고 뭐 업체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법적으로 하자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 신고까지 참 이게 가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이제 형사 조치를 취했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상, 재물 손괴, 그리고 또 폭행, 모욕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관련 자료도 제출을 했다는데요. 그리고 또 손해도 커요. 일요일 이후에 나흘 동안 영업 못했는데 그게 손해가 140만 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수리비도 200~30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만 하면서 수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전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 처리해가지고 수리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사고 이력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려는데요. 이제 조합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 일단 뭐 소송 승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무조건 다 이용자 과실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내고 싶어서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예, 진짜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예, 저희가 뭐 누구 입장이 옳다, 누구 말이 맞다 확실하게 좀 단언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서 그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그때는 또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고 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